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9월 4주차 부동산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공릉동, 성북구 성북동과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지난주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거 보니 이제 곧 가을이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부동산 함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고요. 대출 규제 약발이 좀 돈 걸까요? 9월에 가계비 증가세가 주춤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9월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이달 증가액이 8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 규제 그리고 또 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 등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또 본격적인 가을이 맞아서 이사 철이기도 한 만큼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9월 4주차 부동산 동향과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달 들어서 가계대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고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9월부터 시작됐었던 스트레스 DSR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신축을 위주로 한 또 강남과 마용성을 위주로 한 서울 지역에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한 가격 상승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됐었던 것도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또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9월 달 들어서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거래량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변동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조금 축소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이 그만큼 떨어진 만큼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수라든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3구와 그리고 마용성을 필두로 해서 일제 모두 거래량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도강 지역들, 노원구와 그리고 도봉구, 강북구 지역들은 오히려 거래량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비교적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들이 저렴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신축의 그런 비중이라든가 또는 가격 상승분들이 4에서 7%가량의 가격 상승이 올 상반기에 비해서 올라갔던 상황에 노도강 지역들은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9월 달 들어서는 그런 그 가격의 상승들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상급지들의 가격들이 상승하면 그 중강남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런 중급지 또는 하급지 지역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나는데 노도강 역시 그런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에 그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로 전이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상승량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은 신축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노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10년 차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의 비중이 단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의 비중이 55%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그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신축이 아닌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올 4분기에는 좀 상승세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지금 현재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9월 달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것이 갭 투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들도 있었지만 실거주자들에 대한 그런 주거비 상승이 굉장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갭 투자를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특히나 또 이제 전세의 그런 대출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석 이전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가계대출 제한 중에서 실거주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은행 재량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각각의 은행마다 실거주자들에 대한 그런 대출 규제들은 좀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좀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갭 투자라든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격 상승세를 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또 이제 성남이라든가 분당 또는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산 지역들, 평촌과 중동 지역들 1기 신도시 바로 그런 그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3억, 4억 이상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라든가 또는 대출적인 부분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인기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올 2024년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의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의 시장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실거주자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들 충분히 좀 세워보셔야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내년과 내후년 서울의 지역에 대한 그 아파트 입주 물량과 그리고 공급 물량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하셔서 효과적인 그런 투자와 재테크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동안 서울 내에서 비교적 주목도가 높지 않았던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들마저 상승한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매수 전략과 재개발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양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세미나에 참석하면 좀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세미나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적인 그런 대출이라든가 또는 투자를 위한 세법 이런 내용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좀 잡아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재테크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매수의 의향들이 있으신 또는 투자의 관리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런 세미나나 또는 1대1 상담 등을 통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 4분기에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이런 투자 상담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개인 1대1 상담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 문의 전화 주시면은 꼼꼼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포트폴리오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7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시세는 2억 8,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선입니다. 동부권 개발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도봉구 창동인데요.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으로 일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GTX라는 호재를 품고 있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인데요.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그 상승폭이 평균치보다 오르지 못했었던 지역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지금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상급지에 대한 가격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하급지들이 가격을 메우는 현상, 갭매 우려 현상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노후적인 그런 비율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신축이 비중이 굉장히 적은 지역들이야말로 앞으로 가격 상승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그런 내재되어 있는 가격 상승의 영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앞으로 이곳을 투자하고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로 교통 호재 그리고 개발 호재, 일자리 창출 그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교통의 호재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창동역만 보시면은 지금 4호선과 1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GTX 신호선과 KTX역이 신설되는 노선으로서 무려 4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역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고 이곳의 민자 역사 개발 호재랑 그리고 이 지역 주변의 상권들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창동역 주변에는요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다가구,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인데 이런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 개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 그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을 이끌어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도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창동 7개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동역 인근 지역 쌍문동과 수유, 미아 라인들 위치로 해서 저밀도 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통기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공공재개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압박들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베드타운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또 창동역 세권 인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업무 지역들이 창출되면서 굉장히 자족적인 그런 도시로서의 개발들이 발빠르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갭매우기 현상들도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 아파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라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숨을 죽이고 있죠.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 4, 5년간 굉장히 없었었고요. 그런 가격들이 앞으로 상승될 수 있는 여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창동 상계 지역에 대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서울 7광역 중심지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많은 기업들과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 창동역 인근 지역에 지금 이미 문화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 인근 지역에는 유통단지와 그리고 환승주차장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민자 역사 개발 호재들 창동역 인근 지역에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동 운동장 부지에는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복합 아레나 공연장이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고요. K-팝 전문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만여 석 정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레나급 공연장이 될 것이고요. 서울에서 대규모의 그런 공연이라든가 또는 이슈들이 있는 행사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이곳 아레나 공연장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앞으로 창동역이 더욱더 인근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아레나 공연장의 조성 사업, 문화면 문화, 상업이면 상업 시설들이 같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원 지역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노원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서울대 의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복합 상업, 컨벤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개발들이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의 이런 개발들은 향후 5년 이내에 모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입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입지를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 호재들인데 GTX 도시 광역철도가 지금 현재 시노선이 창동역을 정차합니다. 그래서 창동역에서 어디로 지나가느냐? 바로 강남 삼성역과 양재역 라인으로 3호선이 그 신호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로 강남을 오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A 노선이 운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그 A 노선이 운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좀 나타나는 것이 예상보다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을 직접적으로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이 앞으로 GTX가 개발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2028년도가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삼성역과 양재역을 2028년도 완공과 함께 더불어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완성이 된다면 정말 많은 이용객들과 그리고 이 지역 동부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입지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사업 중에서 KTX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X 의정부 연장선들이 창동역을 정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동역에서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철도들이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런 교통 호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민자 역사 개발들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복합 환승센터만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바로 상업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민자 역사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철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 동부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공사가 들어갔고 동부권 라인에서 지하도를 따라서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대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은 지상부는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지하부는 왕복 12차선으로 해서 강남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연계가 돼서 바로
강남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교통의 유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혼잡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화를 통해서 고속도로가 이제 조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교통의 그런 막힘이라든가 흐름들이 더욱더 원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3룸 가격이고요. 가격이 지금 창동 지역에서 3룸 가격대가 4억대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4년 전 분양했었던 지금 현재 가격대가 2억대 후반입니다. 2억 8,500에서 2억 9천만 원이고 실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액은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가격대의 상승들이 예측될 수밖에 없고 이런 급매성으로 나온 가격대를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지금 부동산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2억 후반대의 가격대, 이미 투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봉구 창동 지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또는 실거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동북권은 좀 비교적 교통의 소외 지역으로 불렸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GTX C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삼성역까지는 단 10분대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북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계에서 이 왕십리를 이동하는 동북선의 개통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좀 아래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교통의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지난 7월에 착공된 서울 아레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도봉구 창동이 배드타운의 기능만을 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다음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7호선 공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2억 9,8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 선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7호선 라인에 인접하고 있고요. 자차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나 북부간선로, 내부순환로가 가까워서 서울의 3대 도심을 포함한 지방권의 이동까지 수월하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노도강 특집인 것 같은데요. 도봉구에 이어서 노원구 내에서도 가장 도심권에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공릉동입니다. 자, 7호선 공릉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공릉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기 때문에 청담동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권에 강남구청,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들을 지나가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공릉역 주변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7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출퇴근이 20분에서 30분 내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순 7호선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면은 태릉 있고요. 6호선을 이용해서 용산 라인들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광운대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운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광운대역은 1호선과 앞으로 GTX C노선이 들어가는 정차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도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7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 또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바로 이곳 공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 공릉동, 공릉역 역세권 도보
한 1분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이거든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GTX의 호재도 있지만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호재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로서도 좋은 점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놓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인 공시지가의 126% 안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맞췄었을 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절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서울여자대학교라든가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바로 중랑천 건너편에는 광운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7호선을 이용한 강남권, 1호선을 이용한 도심권, 또 6호선을 이용한 용산까지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축으로 깔끔하게 3웨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의 만족도, 신혼부부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릉역 주변에는 그런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한창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완료가 됐고요. 2024년 연내에 이제 착공을 예정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완료가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용지와 상업 업무용지 그리고 복합용지가 같이 함께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광운대역 물류부지였거든요. 그전에는 이곳이 세 가지의 컨셉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상업 업무용지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업무시설들, 컨벤션, 상업시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문화시설들을 할 수 있는 복합조성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가 주민 생활 공간들이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또 복합용지에서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광장, 상가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면서 문화면 문화, 쇼핑이면 쇼핑, 생활이면 생활, 모든 주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변모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겠고 이곳에 바로 GTX 신호선이 또 들어간다는 점에서 교통의 인프라도 좋아지고 생활의 인프라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만족도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개발 호재 중에서 공원화 조성이 굉장히 또 유념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친수환경이라고 해서 일반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조성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주민들이 뭔가 운동하거나 또는 숲을 가까이에서 주거지에서 가까이 좀 위치할 수 있는 곳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랑천은 뭔가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만 좀 있었다면 이곳이 앞으로 굉장히 녹지 조성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변 공원화 조성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지상에 있었던 도로들은 모두 수변 공원이 될 것이고요. 지하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이렇게 도로로 이루어지면서 강남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마이스 산업단지의 연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남권의 실질적인 메모드급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주 중에서 영동대로 지하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부간선도로가 바로 영동대로 지하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바로 이곳 공릉역 인근 지역에서 차량이 진출이 되게 되면은 바로 강남 영동대로 지하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 15분에서 20분 내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는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 2028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소식, 앞으로 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4년, 5년 안에 그 호재들이 모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미 완공이 되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었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 호재가 나왔었을 때 한번 지역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완공되는 순간에도 또 그 영향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이 들어간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가격의 상승들을 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자, 공릉동의 투자 포인트 네 가지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호선 공릉역 역세권이고요. 7호선은 강남을 바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1호선과 그리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전세 금액이 안정적인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서울 지역에 웬만해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 라인들의 금액대가 형성이 되면은 이 가격에서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전세의 안정적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뭐 허그라든가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금액들이 126%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금액까지 맞추자고 하니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갭 차이가 단 3천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공시가격이 매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시가격이 높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보증보험, 허그 버팀목 대출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좀 좋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가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개발 호재가 아직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세에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신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소액 3천만 원 투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볼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3억, 30억 투자하는 것이 아닌 3천만 원으로 내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실 것인가,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내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좀 계산해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노원구, 공릉동이 될 것 같고요. 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힘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변 지역들이 생활 환경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기대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룸일 경우에는 2억 9,800만 원의 매매 금액이고요. 전세 금액이 2억 6,800만 원 지금 현재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함께 모색해 봤습니다. 네, 도봉구에 이어 노원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아파트 거래량 지난 분기보다 상승한 지역이 바로 이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환경을 좀 살펴보면 7호선 공릉역 이외에도 6호선 태릉 입구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부가선도로도 가까워서 이 차량을 통해서 강남까지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5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3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이곳은 4호선 이외에도 동북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고요. 광화문이나 종로 등 중심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자, 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투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성북구 성북동인데요. 자, 성북동 하면은 굉장히 대한민국 서울 지역에서 부촌으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뭐 한남동이라든가 평창 이런 지역들과 함께 3대 부촌으로 이제 성북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이 성북동 고급 주택 단지와 대사관 밀집 지역들이 정말
좋은 고급 주택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시면은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의 환경이라든가 골목골목길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세, 뭔가 노후되어 있는 주택 시설들,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재개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 어느 정도의 단계를 가져간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서 투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성북 3구역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북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이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용역 업체 선정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북 3구역에서는 이제 지하철 한성대 입구역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이제 서울과학고라든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성신여대 실질적으로 이 주변들이 대학로 기반으로 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대학생들의 그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성북동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주거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대학군들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라든가 이곳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군들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장점이고 이곳에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는 바로 도심권에 진출할 수 있는 지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심권 생활권으로 구성될 수 있는 아파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광화문이라든가 뭐 종로라든가 이곳 동대문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가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이 지역도 배후 주거지로서 성북 3구역이 조성이 돼 있었을 때 가격의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서울의 평균을 웃도는 금액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후 주거지인데요.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뭐 4호선을 이용해서 바로 동대문이라든가 중심권에 도달할 수 있는 노선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도 광화문과 종로 상권들 바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뭐 광화문부터 시작을 해서 종로, 동대문 상권들에 대한 100만여 명 이상의 임차 수요가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우수한 성북 3구역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북 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조건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조건부 승인이 완료가 됐다는 점은 큰 단계를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의 필요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을 이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이곳에 무분별한 투자라든가 또는 새로운 신축 건립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사업성이라든가 또는 비례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원래 계산했었던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을 통한 알박기라든가 또는 이런 구분등기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구분등기를 거쳐 입주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성북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건립됐었던 건축물들을 이제 사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이 조성이 된다면 이곳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 돼야 되고요. 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으니까 신규 사업자를 등록해서 이곳에 투자로 들어가겠다 하실 경우에만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서울 부촌 지역 중에 한 곳인 성북동이고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서 빠르게 좀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로라든가 광화문, 뭐 명동, 대학로 그리고 동대문 이런 지역들 업무시설이면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지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과 그리고 교육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 뭐 문화, 쇼핑,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의 재개발 투자로서의 그런 가치
가치성,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 신축 프리미엄들을 좀 계산해 보신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요, 지금 현재 투룸부터 시작을 해서 4억 3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이미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억 초반 정도에서 중반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필요한 투자 금액은 2억 초반대 2억 1,500에서 2억 2,3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정확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서 투자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 점만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성북구 성북동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투자 지역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공기가 맑은 청정 지역이고요. 서울 도심 지역의 이동이 편리한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지역의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상회합니다. 네, 역삼동은 강남 개발 계획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죠. 이미 갖춰진 풍부한 수요와 인프라 그리고 굵직한 개발 호재들로 미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요즘은 또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위한 월세 수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강남구 역삼동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강남구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지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중에서도 서울의 일자리에 대한 비율이 32%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임대를 놓거나 임대 수익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택입니다. 이곳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소형주택, 원룸부터 시작을 해서 분리형 원룸 그리고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실과 방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1.5룸까지 세 가지의 그런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 곳인데 물론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 거주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서울시의 1, 2인 가구의 고령 인구 추세가 굉장히 높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1, 2인 가구가 무려 70%까지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고요. 고령 인구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는 굉장히 작은 소형주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삼동이고요. 자, 이곳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기타 지역들에 어느 정도 언덕이 있고 이런 지세가 있는 곳들이 아니고 평지에 위치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슬세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든가 또는 역세권 바로 슬리퍼를 신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역삼역 인근 지역에 사실 상업지 테헤란로 아니겠습니까?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환경은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역삼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지하철로 2호선으로 한 정거장만 이용하는 바로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의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노년역과 신노년역의 상권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테헤란로의 상권들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역삼동에서는 주변의 대형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테헤란로, 봉은사로 라인들 모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 최대의 개발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바로 두 정거장이면은 삼성역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역삼동에서 이곳에 지금 현재 배후주거지로서 입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의료 복합지구 지역에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이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하거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 지역이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은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같이 함께 그 주변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강남권에서 역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 테헤란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심의 그런 복합적인 가용지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들도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이제 테헤란로와 그리고 이곳 말씀드렸었던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남권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역삼동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용지 활용할 수 있는 거점 조성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 마이스 산업단지로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업무 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 강남권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축구장 면적이 11배, 50층에서 70층 규모의 세계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 이루어지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3조 6천억 원과 고용 창출 효과 4만여 개의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5년, 6년 동안에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강남 삼성역 인근 지역은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두 개의 노선이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KTX뿐만이 아니라 위례 신사선까지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하 6층까지의 규모로 철도의 환승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고, 지하 1, 2, 3층 같은 경우에는 시민 편의 공간과 상업시설들, 공공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데, 대규모의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지금 코엑스의 지하 공간과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지 지하 공간과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연결이 돼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대규모의 지하 도시를 이룬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개발 사업들이 이곳에 2028년까지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 중에서는 이제 위례 신사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이 가장 큰 호재인데, 지금 1구간으로서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죠. 그리고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용산까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북부 연장선까지도 서울역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심인 용산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노선이고, 강남역 바로 한정거장이 역삼역이라는 점, 그리고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은 2025년에 완공될 강남권의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3억 2,500만 원에서 실제 임대가 맞춰져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면 투자 금액 4,500에서 6,500만 원이고, 전세 투자일 경우보다는 월세 투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오피스텔이고 임대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나중에 추후적인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대출 활용하신다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